네,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고요한 시장입니다. 특히나 내일 또 휴장을 하기 때문인데 10월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 앞서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얘기했듯이 3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 미국발 불확실성 변수들도 상당히 많고 짚어볼 사항들이 많습니다.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어제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뭐 과거에도 17차례나 셧다운이 됐었고 평균적으로 6.9일이던가요? 이 정도의 셧다운 기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? 예, 사실 이 부분 좀 정치적인 문제라 그렇죠. 예. 상당히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하루 폐쇄하고 다시 또 이제 정부가 운영되거나 혹은 이제 과거 최장 한 21일까지 뭐 또 정부가 또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과연 이제 결말은 역시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협상하냐야 차이인데요.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보입니다. 지금 뭐 다 알려졌지만은 지금 민주당, 공화당과 지금 대립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. 서로 네. 지금 양보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정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죠. 단지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과정을 본다면은 지난해 2012년에도 회계년도 2013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 임시 지출법 같은 그런 잠정 예산안을 통해서 일단은 셧다운은 막아왔거든요. 이번은 지금 좀 다르게 지금 셧다운 됐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떻게든 일단은 셧다운은 좀 피하지 않겠냐,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시장은 또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,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정부가 폐쇄돼도 일단은 뭐 주요 핵심 기능은 그대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, 네. 이른바 이제 약간 비핵심 업무 위주만 일단 이제 공무원 중심에서 일시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, 단지 이제 과거에 어떤 이런 그 정부 폐쇄 우려와 관련돼서 나타났던 사례를 본다면 2011년도에 사실 이제 부채 한도 문제도 관련돼 있지만은 그때는 신용동이 강등됐었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. 근데 그때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더 나은 상황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, 결국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도 커지고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어떤 과거와 다른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. 물론 시장에 약간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예.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물론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예. 시장에는 한 노이즈 정도 수준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, 그러니까 일부 폐쇄가 또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.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채 한도 상향 규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좀 잡음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또 미국 증시에는 커다란 충격이 있었단 말이죠. 예. 이 부분이 17일까지 또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펀더멘털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폐쇄 문제보다는 조금 더 불안감을 시장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그 연방정부 폐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. 네.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은 이 부채 한도는 아시겠지만은 이 부채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더 이상 발행 못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기술적으로나마 국채를 발행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채무 상환을 못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셧다운보다는 이제 한도가 대략 한 10월 중반 정도에 소진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. 그때 이제 채권을 발행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역시 좀 과거 좀 사례를 보면은 2011년도에도 결국은 그때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지금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재정 문제, 예산 문제 가지고 계속 대립을 해왔었거든요. 네. 근데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도 결국은 부채 한도는 계속 상향 조정을 해왔습니다. 이른바 이런 디폴트 큰 문제는 일단 넘어가자는 의미였거든요. 네. 그렇게 본다면 지금 셧다운 상태고 민주당 공화당이 계속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부채 한도 문제는 이 기술적으로 디폴트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협상을 가면서
좀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. 바로 양적 완화 축소 문제인데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오늘 밤에 또 연설을 한다고 하고 또 양적 완화 축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고용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말에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어제 셧다운하면서 사실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건설 지출도 연기가 됐습니다. 아, 예. 뭐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든 보면 지금 무급휴가 됐으니까. 손을 네. 놓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 10월 4일인가요? 8월 고용 보고서도 사실 발표가 되게 어렵다고 이미 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준 의사 결정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주간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그대로 발표한다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이거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올 거고요. 그러면 사실 이 8월 고용 비노 고용 보고서는 좀 보기가 어렵지만은 여타 고용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어떤 그런 큰 불확성을 준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일본과 관련한 사항도 어제 또 중요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짚어봐야 할 텐데 예. 그동안 논란이 계속해서 되었던 소비세율을 또 5%에서 또 내년 4월부터는 8%로 올린다라고 밝혔어요. 예, 예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? 네.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소비세를 인상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. 예.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가 지금 GDP 220%를 좀 육박하고 있거든요. 사실 일본보다 지금 부채 비중이 큰 나라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소비세 인상 결정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.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선택을 연기할 거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도 소비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약간 민간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이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고 이것은 결국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네.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? 불확실성 변수들이 쫙 깔려 있어요. 예. 그렇다면 10월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금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그렇죠. 예.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셧다운돼서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. 예. 근데 분명히 한번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거는 같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시장이 잠깐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은 있지 않겠냐. 그 부분이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. 중국도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런 이벤트 불확실성들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놓고 봤을 때는 네. 현재로서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마켓 인사이드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